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웅 영장전담판사 어제 밤 11시 59분 그러니까 밤 12시쯤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럼 영장 발부를 왜 했을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입니다. 그때 기각 사유가 이상하다. 도대체 사유라고 뭐 800미자를 적어서 기자들한테 줬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 위증교사 같은 것이 뭐 혐의가 소명되면서 위증교사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법정에서 해달라고 시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증거인멸의 우려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공당의 대표로서 뭐 투명하게 감시의 대상, 공적 감시의 대상이고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서 마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 못한다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면 납득이 쉬웠을 텐데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때문에 이번에도 또 유창훈 판사야 뭐 이래서 이제 일각에서 뭐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구속이 된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오늘 이런저런 보도를 봤더니 뭐 검찰이 거기에서 기존에 나왔던 것 외에 여러 가지 또 수사를 했더군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래서 유창훈 판사도 기각을 못 시켰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 나온 얘기죠. 우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 돌린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한테 돌렸다.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 그게 3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0만 원짜리 20개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5만 원짜리로 100만 원이면 뭐 이렇게 봉투가 얇습니다. 300만 원이면 조금 두툼하죠? 그건 잡아보면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잡아봤기 때문에 다 300만 원짜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원래 그 돈을 준 사람이 5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럼 2천만 원을 본인이 떼먹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 봉투 이게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윤관석 의원은 다 부인하는 건 아니고 100만 원짜리 봉투였다까지만 시인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뭐 보니까 남편상을 당했던데요. 아직 젊은데. 그래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 녹취 파일 여기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강내구 전 감사가 영길이 형이 벌써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런 얘기. 이거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뭐 박용수 전 보좌관도 이거 대표님께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길이 형한테 다 물어봤다. 송영길 당시 후보한테 물어봤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증거로서 다 제시가 돼 있고 이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이런 거고 거기에 결정적인 장면들이 또 포착이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돈 봉투가 2번에 걸쳐 전달이 됐는데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죠. 그래서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번 전달된 게 처음이고 29일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전달한 게 두 번째. 첫 번째 10개, 두 번째 10개. 자, 근데 첫 번째 그 모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송영길 일정표. 그래서 왜 일정표 담당자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죠. 일정표. 그 다음에 국회 본청 출입 기록. 이걸 CCTV 같은 것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
이날 모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참석을 했다. 물론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나눠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는지 뭐 그 시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회 본청에 들어왔다. 송영길 후보가. 이런 것도 거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알았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있었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 얘기만 봐도 판사가 그래 뭐 이미 이정근 전 부총장 뭐 통화 녹음이나 윤관석 의원 뭐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 종합해보고, 그다음에 또 검찰이 수사한 이 기록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청에 드나들었구만. 그 시간에. 그러면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진술도 있으니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왜 거짓말해?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 쪽은 이건 검찰이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을 드나든 CCTV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단순히 검찰 주장이라고 해서 배척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점들이 영장 발부 사유가 됐을 거다. 객관적 정황이 있는데 자꾸 그걸 부정하니까,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객관적 정황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또 하나, 이것도 결정적인, 왜냐면 이게 이제 정당법 위반이 바로 돈봉투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걸로 보입니다.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흔히 먹사연이라고 하는 이 후원자들 중에 일부가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난 직후에 후원금을 냈다 하는 게 또 어제 영장심사 단계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모금을 하러 다녔다든가, 아니면 무언의 압박을 넣었다든가, 아니면 가서 직접적으로 후원금 요구를 했든가, 요구를 했는데 그냥 주긴 어려우니까 한번 저희 공장에 오시죠. 그래서 공장에 와서 송영길 후보가 얼굴을 내미니까 할 수 없어서 후원금을 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시된 게 이런 겁니다. 2020년 4월, 이때 총선 때 아닙니까? 총선 때인데 인천에 있는 사업가 A씨. 이 A씨라는 사람은 이 먹사연의 회계 책임자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A씨를 소개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스폰서 그룹으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공장이 인천에 있는데, 물론 송영길 후보는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공장은 계양을 지역이 아닌 인천의 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바쁠 때 이 사람의 공장을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한 10분 뒤에 1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후원금 1억 원은 먹사연 계좌로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됐다면 이 부분은 무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사연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고, A씨 말고도 다른 사업가들한테 송영길 전 대표가 또 후원금을 압박한 정황, 이런 것도 어제 쭉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주장처럼 먹사연의 정식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검찰이 믿지 않고 기소를 했냐면,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걷어서 그 돈을 먹사연의 여러 가지 그 사업 활동에 썼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그 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그 캠프의 회계하고 섞어버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캠프의 컨설팅 비용을 먹사연 회계 담당자가 결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 결과는. 그 얘기는
먹사연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거를 먹사연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송영길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받았을 때는 통로는 먹사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영길의 정치자금으로 썼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논리가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의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됐다라는 걸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입증을 하려면 그 후원금을 받아서 먹사연의 활동을 위해서 썼다는 걸 입증을 하면 검찰의 지금 수사 결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측이 그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걸 대납한 정황을 지금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들이대니까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제대로 항변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까지 나온 뭐 녹취 파일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증거도 지금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도 이 정도면 거기에다가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 그 다음에 뭐 참여용폰 사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 정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겹쳐지니까 이 기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제 그동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던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정치자금 관련, 그 다음에 돈 봉투 관련 새로운 정황, 이런 것들이 아마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